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가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리와 칼슘을 조화롭게 어, 공급했을 때 이제 품질 좋은 그런 사과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참고로 영상을 제가 바로 이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저는 편집 없이 바로 그냥 한 방에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참고해 주세요. 똑같이 그냥 걸어가면서 사과 나무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게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칼슘은 이제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과일 조직만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 조직, 뭐 잎 조직, 모든 조직,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많이 공급해서 웃자라는 거를 단단하게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칼슘이라는 거는. 그래서 칼슘이라는 거는 수세를 조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가리를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가리 성분이 많으면 이제 과일이 비대해질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빨리 사과가 비대해지다 보면은 이게 사과가 그 조직과 조직 사이가 빨리 팽창하면은 사람도 이래 갑자기 살이 찌면 살이 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와 칼슘을 조화롭게 했을 때 품질 좋은 사과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제 참고해 주세요. 예. 그래서 칼슘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과 수확을 해서 이제 이렇게 깎아 먹잖아요. 이러면은 단단한 게 있잖아요. 이래 딱 눌렀을 때 손으로 쑥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칼슘제는 꼭 쳐야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고두병이 생기고 여러 생리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도 인산과 마찬가지로 이동 속도가 워낙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토양에다가 석회고토나 이런 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비대해질 때 이제 칼슘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고두병이나 생리장애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고 칼슘이 또 조직이 단단하면은 병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자라면은 사람이나 뭐나 뭐 다 병이 안 오는데 너무 물르게 자라면은 그게 병이 오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칼슘은 꼭 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칼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종류 무슨 칼슘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염화칼슘 있죠. 염화칼슘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20kg짜리 작년에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2만 7, 8천 원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20kg면은 저는 식용 염화 칼슘을 이제 구입을 해요. 공업용도 있는데 몇 천 원 차이 안 나니까 웬만하면 좋은 거 정제가 잘 된 사람이 섭취해도 되는 그런 이제 식용 염화 칼슘을 이제 구입을 해요. 항상 20kg. 그러면 한참 써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염화 칼슘, 무슨 칼슘 있지만 뭐 인산 칼슘도 있고 무슨 칼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건 정말 이제 고수가 됐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것만 충실해도 이 사과농사는 잘 돼요. 저도 막 비싼 돈 안 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염화칼슘 흡수율도 제일 높고요.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라는 거는 다른 걸 첨가했을 때는 인산칼슘이나 뭐 이러면은 인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산칼슘을 치는 거지 칼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은 못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은 예를 들어서 60%가 있으면은 인산칼슘은 뭐 30%가 있다든지 다른 게 추가가 되면 이렇게 칼슘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했잖아요. 뭐 인산가리, 뭐 다른 가리, 항산가리 다 했잖아요. 비대를 촉진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슘 역할만 제대로 하는 값싼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한번 해놓으면은 오래 쓰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느냐 이제 SS기 500리터짜리에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염화칼슘을 1.5kg를 물에 녹이면 돼요. 녹여서 거기다가 붕소 한 25g, 붕소가 아니죠. 붕소는 그 기호고, 붕산을 이제 뭐 싸요. 붕산은 엄청, 붕산을 사셔가지고 25g을 거기다 같이 첨가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붕소가 그 영양분 이동 속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런 역할로 이제 붕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교수님 영상 보고 배운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뭐 그분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비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웠어요.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비싼 이상한 거 막 하지 마시고 염화칼슘 그거 이제 사셔가지고 모든 거는 그게 기본이에요. 염화칼슘에다가 뭐를 첨가하면 무슨 칼슘이 되고, 어떤 거를 첨가하면 어떤 칼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염화칼슘만 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싸고, 얼마나 싸요. 2만 얼마면은. 그래 1.5kg 하면은 10번도 더 치잖아요. 500리터짜리 그 13번인가 그래 칠 수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붕소를 25g 넣으라는 이유는, 원래는 그 교수님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50g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리 얘기할 때 얘기했죠. 미끄럼 비료에 인산가리, 질소 인산가리, 그리고 붕소 0.2%짜리 가수 전용 비료를 이제 미끄럼으로 추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0.2% 붕소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슘을 칠 때마다 계속 50g을 주면 붕소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부족한 것만 못한 거예요. 염화칼슘만 쳐도 돼요. 붕소 안 넣어도. 그런데 이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붕소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5g으로 그때 붕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또 토양에다가 미량 원소 이런 거 살포를 한번 했잖아요, 초봄에. 그러니까 붕소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는 부족한 게 좋아요. 많이 해가지고 과잉되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500리터 SS기 한 차에 염화칼슘 1.5kg를 넣고 거기다가 붕소 붕산 25g을 첨가해서 살포를 하면 돼요. 이제 요즘은 이제 여름이니까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제 살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살포 시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살포를 해요. 어떤 영상에서 제가 한번 슬쩍 얘기를 했는데, 이 칼슘이라는 게 저는 석회고토 바닥에도 들어갔고,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칼슘이라는 거는 이 육아기 때 가일이 조금만 할수록 흡수율이 제일 빠르대요. 그건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 육아기 작을 때 뭐든지 잘 받아들이잖아요. 쭉쭉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 껍질이 단단해지면서 이래 하면은 아무래도 흡수율이 이제 낮잖아요. 이제 항상 이제 작을 때 그러니까 육아기 때 제일 잘 칼슘을 흡수를 하는데, 문제는 육아기 때 잘못 치면은 동록 현상이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설이 많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저는 동록 현상을 아직 경험을 못 했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 좋고,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가지고, 검증되지 않고 카드라 뭐 그런 거는 절대 현혹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에 현혹되는 거는, 너무 이 사과농사를 몇 년 졌는데 실패를 많이 한 분들이 그런 카드라에 많이 현혹이 돼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뒤돌아가서 토양을 좋게 하고 그 기본에 차라리 충실해야 되는데,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를
뭐를 잘못 쳐서 뭐를 영양제를 쳐서 막 사과가 막 커졌고 품질이 좋아졌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비료도 적절하게 그 균형 있게 항상 균형이잖아요. 뭐든지 균형 있게 시비를 했을 때 제일 좋은 과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과잉이 되면은 다른 성분을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번 영상에서 가리를 하면 비대가 많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칼슘을 안 쳐봐요. 사과가 그냥 크기만 크지 무게는 많이 안 나오고 퍼석퍼석 하면서 식감이 없겠죠. 식감이 맛이 없죠. 단단하면서 어, 당도도 높고 그랬을 때 식감이 좋잖아요. 약간 신맛도 있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설프게 알고 이거 사과를 크게 키우려면은 가리를 해야 된다 자주. 그래서 가리만 계속 연면살포하면은 망하는 거죠. 완전히 사과. 나중에 열가도 다 생기죠. 열가. 수확할 때 되면은 사과가 비대해지잖아요. 이게 가리를 많이 하면 막 비대해질 거 아니에요. 크게. 그러면은 조직이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수확기 전에 다 열가가 나오는 거예요. 꼭지 열가 있죠.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다 좋은 걸수록 열가가 잘 나와요. 큰 거일수록. 그 원인은 칼슘이 그 역할을 해요. 열과 발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이제 치야 되는데요.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6월 20일 전후로 저는 이제 칼슘제를 쳐요. 단독으로 쳐요. 이건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칼슘제는 뭐 어디에서 파는 그런 농약 치면서 이렇게 첨가하는 그런 칼슘제 그런 건 사용하지 않고요. SS기 한 차에다 1.5kg 붕산 25g을 첨가해서 단독으로 이제 살포를 하는 거예요. 과일에 직접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지 않으니까 흠뻑 그냥 줄줄 흐르게 치는 게 좋아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입에 맞았다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과일에 직접 맞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치셔야 되고요. 날이 이제 해가 나고 막 쨍쨍 막 영하 30도 이렇게 영상 30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치면은 약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일수록 더울수록 그 1.5kg라 했는데 너무 덥고 하면은 한 1kg로 낮춰줘도 좋아요. 낮춰주고 자주 쳐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쳤을 때는요 효과가 미비해요. 두 번 쳤을 때는 조금씩 올라가요. 최소한 3번 이상은 치셔야지 칼슘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5번은 치야 되겠죠. 5번. 이거 많이 쳐서 나쁠 건 없어요. 조금 이게 조직이 수축되는 그런 거는 있어요. 칼슘은 제가 얘기했지만 칼슘이라는 게 인산도 그렇지만 수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이 조금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자주 치면은 수세가 약한 나무예요. 그러면은 과일이 안 굵어져요. 안 굵어지고 수세도 좀 떨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야 돼. 그래서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에 칼슘을 너무 자주 치잖아요. 그러면 수세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과일도 빨리 굵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수축을 하는 거예요. 수축을 하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직을 칼슘이 딱 이제 이래 조직과 조직을 딱 당겨 가지고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이 늘어났던 게 이렇게 바람 빼면 이렇게 줄어들듯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수축을 해요. 그래서 칼슘을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에 너무 자주 치면 또 안 돼요. 그 수세가 센 나무에는 괜찮아요. 센 나무 저 정도 된 나무 이 정도는 뭐 쳐도 되는데 언제 어떻게 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떤 이제 간격으로 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약 방제를 오늘 했어요. 오늘 했으면은 10일 있다가 다시 방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이 5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4, 5일 오늘 약 치고 4, 5일 후에 칼슘만 단독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일 있다가 정규 방제하고 또 5일 있다가 칼슘제 치고 이렇게 해서 과일이 더 굵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 7월 달에 지금부터 치면 7월 달까지 7월 달에 3번 칠 수 있고 이번 말에 한 번 칠 수 있고 그러면 4번을 칠 수 있죠.
4번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어서 그렇게 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과일이 자꾸 굵어지면은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8월, 9월 이럴 때도 치면 좋아요. 9월 이럴 때도 9월 9월 말 그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칼슘을 친다 해서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흡수율은 낮지만 어느 정도 흡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5번 정도 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초상칼슘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유기농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고 초상칼슘 비싸고 뭐 염화칼슘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만 하시면 아주 그냥 효과도 좋고 좋아요. 그렇게 이제 이 칼슘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제 뭐 저는 대본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영상 찍을 때는 이 단어가 헷갈려 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맥락을 이제 보면 알잖아요.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큰 실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치야 되는데 절대 치면 안 되는데 이때 치라고 하네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은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수하면은 저 믿고 했는데 뭐 안 됐을 때 제가 원망만 듣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농약 하시는 분들 농협 경제팀 농약 담당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이론을 저는 이제 사과농사를 지면서 이제 배운 거고 그런 분들은 기초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실무에서는 제가 앞설 수 있어도 이론에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학문적으로 기초부터 아주 잘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농약과 어떤 농약은 맞지 않는다. 그런 거는 뭐 완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화번호를 하나 꼭 메모를 해 두시고 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그거는 헤쳐나가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농약 치는 그런 방제약은 올리잖아요. 그냥 참고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나가는 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 키우고 수영을 만들고 꽃눈을 좋게 하고 사과를 잘 이렇게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드는 거 그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정말 공부 많이 했고요. 호기심도 많고 관찰력도 좀 이래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공부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제 영상 제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초부터 조금 배우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칼슘제 지금부터 이제 칼슘제 꼭 치셔가지고 이제 맛있는 사과 사과도 크고 색깔도 잘 나고 당도도 좋고 새콤한 맛도 또 있는 그런 새콤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사과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사과가 이제 생산되기를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 너무 빠져가지고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은 돼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동 상촌농원이었습니다.